네, 2017년도 이제 이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부터 부동산 정책들 23번에 걸쳐서 나오기도 했죠. 정책의 실효성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효과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역효과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7월 4일 날 부동산 대책 또 8월 초에 나왔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라고 이제 발표한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재 인구 이동,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그만하게 가격이 보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임대로 살아라 하고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 특히 소유의 욕구가 가장 커지는 20, 30대들 청약 경쟁력 없습니다. 당연히 20, 30대가 청약 경쟁력이 없다 보니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조건이 맞는 사람들만 청약 경쟁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백 대 1의 청약 경쟁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실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실 소유보다는 투자 여건들이 더욱더 많이 만들어져야 현재 부동산 시장에 자금들이 많이 흘러갈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1부터 10까지 제대로 돌아가는 부분이 없다 보니 지금 현재 7월 4일 날 발표됐던 부동산 127만 가구, 수도권 지역에 11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 중에는 대부분 다 이제 공적인 임대주택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게 되면 용적률도 높여주고 그 지역의 상업지역도 용도 바꿔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임대주택 비율을 일정 부분 채워야 됩니다. 당연히 그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겠죠. 공공임대주택이 한 7, 8가지 되는데요. 그 조건들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먼저 봐야 되고요. 내가 지금 현재 임대시장을 생각했을 때 민간 임대시장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 때문에라도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정한 시장이 계속 조성이 됐고요. 당연히 공적 임대주택들 많이 이제 눈여겨보실 텐데요. 그것도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제적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그 부분이 나와 해당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차이점 한번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거는 공공주택자 사업자 또는 국가 지자체가 재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재정과 지원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임대와 임대 후 분양 목적으로 지어지는 주택이다. 임대뿐만 아니라 임대 후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 그다음에 기존주택 매입, 전세임대, 장기전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총 7가지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민간임대주택보다는 30에서 80% 정도 저렴하게 공급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 서민층들이 이제 꿈을 꾸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 시장을 더욱더 기웃거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2017년도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임대 시장은 더욱더 커질 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현상과 맞물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민임대주택부터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구성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세대 안에 집을 갖고 있었던 이력조차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갖고 있다가 판 이력이 있다 한다면 국민임대주택 현재 들어가 살지 못합니다. 또 현재 국민주택 기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주택을 짓는데요. 면적 같은 경우는 50평방미터 미만부터 60평방미터 초과까지 한 3가지 타입으로 됩니다. 그래서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하고요. 시중 시세 60에서 80%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임대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다. 물론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서 임대료가 일정 부분은 상승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민간임대처럼 그게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면적에 따라서 조건이 다릅니다. 전용 50평방미터 미만 같은 경우 15평 정도 되겠죠. 월소득 평균 50% 또는 70% 이하여야 되고요. 이제 소득 관련된 내용은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거주자별 순위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에서 6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월소득 평균이 70% 이하여야 되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청약 통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택 청약 접수 가입 회차 순위 가입을 얼마만큼 오래 했고 회차가 몇 번이나 부었는지에 따라서 순위를 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0평방미터 초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청약 저축 통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외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 자산이라든가 부동산이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 구성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아니더라도 현재 등본상에 동거인이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나 자녀든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이 현재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동차 자산은 2,468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된다. 이 이상이 되게 되면 국민주택, 임대주택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집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세대 구성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죠. 세대 구성원. 현재 분가를 해서 현재 단독세대주로 만들지 않는 한 들어갈 수는 없는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영구임대주택,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최대 실제적으로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년입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로 최장 50년까지 사회적 약자를 현재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면적은 단일 면적입니다. 49평방미터 이하 15평 미만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재계약을 가능하고요. 시중 시세의 30% 정도 수준이다. 50년 동안 최장적으로 임대가 거주 보장이 된다면 굉장한 매력이 있죠. 그렇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가 있고요. 2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가 채워진 후에 2순위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생계급여 수급자라든가 위안부 피해자라든가 보호대상 또는 현재 한 부모 가족 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족 등일 경우 가능하고요. 월 평균 소득 70% 이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3급 이상 장애인, 거기에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일 경우에는 1순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5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 조건이 된다면 영구임대주택도 한번 노려보실 필요 있고요. 그 다음 2순위 같은 경우는 월 평균 소득이 50% 이하일 경우가 해당되고요. 1순위를 제외한 장애인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일 경우 1순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도지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2순위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복주택,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주택사업이죠. 실질적으로 현재 초역세권 사업의 청년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행복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현재 신도시급 도시들에도 현재 행복주택들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공급 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대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인한테 공급을 한다는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가장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용이한 초역세권들에 많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적은 단일 면적 45평방미터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2년마다 재계약이고요. 입주자에 따라 최대 4년, 6년,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입주자의 경우에 따라서 최대 4년 또는 6년 또는 20년까지 가능하다. 시중 시세 60에서 80%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대학생들 그만큼 소득 수준이 높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주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건별로 따져봐야겠죠. 대학생,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는 본인 및 부모의 월 평균 소득 합계 100% 이하이고요.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7,800만 원 이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 통장이든 뭐든 간에 실제적으로 본인이 들어가려고 할 때는 대학생, 취업준비생들이 7,800만 원 이하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또 청년 같은 경우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까지 기준이고요. 당연히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총 5년 기간 정도를 인정을 해줍니다. 5년 이내. 그리고 세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본인은 80%고요. 여기에는 총 자산 2억 3,7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를 충족할 경우에만 청년 임대주택, 특히 청년 행복주택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되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혼인의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7년이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7년까지는 이제 신혼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요. 혼인 합산 기간 7년 이내이며 주택청약 저축 가입자여야 되고요. 월소득 평균 100%,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120%까지 인정을 해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한번 보시고 내가 임대주택을 만약에 현재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부분도 꼼꼼히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주택 매입 전세 임대주택입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걸 임대를 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SH나 LH공사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존주택 매입을 해서 전용 면적도 실제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만 매입을 가능하고요.
2년마다 재계약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중 시세 30에서 4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매입이라는 거는 기존 주택이 어떤 주택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노후화된 주택일 수도 있고요. 좀 교통 여건이 안 좋은 주택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기존 주택을 전세로 또 임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아닌 전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이게 전세, 기존 주택을 전세 임대를 놔서 60평방미터 이하부터 85평방미터 이하까지 기존 면적을 고요. 2년마다 재계약 최대 20년까지 전세 지원, 전세금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 대신 일정 부분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받는다라는 내용, 공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순위, 2순위 따졌을 때 1순위는 생계급여자나 아니면은 보호대상 또는 현재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의 장애인이라든가 최저 주거기준 미달자도 포함된다. 좀 열악한 어떤 주거 형태에 거주하신 분들한테 먼저 순위를 정해주고요. 그다음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거나 1순위 제외, 그다음에 월평균 100% 이하인 장애인 등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도 조건이 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입주 자격 조건에는 토지가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추가로 매입 임대주택을 내가 갖고 있는 주택 또는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토지를 갖고 있다면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자동차 자산은 2,2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된다.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굉장히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까다롭게 따져봐야 된다 보시고요. 장기 전세 주택은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그냥 전세 임대를 거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은 50에서 85평방미터까지 현재 4가지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2년마다 재계약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시세의 8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요즘에 굉장히 높은 임대료 또 전세가에 대비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이고요. 매월 임대를 내지 않는 전세주택이다. 또 합니다. 그래서 면적별로 했을 때 조건이 따져보면 50평방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100% 이하의 월소득 또는 50% 이하, 거기에 우선 공급되는 부분은 시군구 거주자별 순위를 정한다라는 얘기고요. 50에서 60평방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월소득 평균 100% 이하나 70% 이하까지, 그리고 주택청약저축 가입회차 순위 적용한다라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0평방미터 초과가 되는 부분까지는 월소득 평균 소득이 120% 이하, 공공주택 사업자에 따라 소득 순위를 정한다라고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도 추가로 입주 대상 자격은 토지 및 건물이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또 자동차 자산은 2,764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이 주택이 얼마짜리 주택이냐를 뻔히 알 수 있는 뭐 그런 조건이겠죠. 토지와 건물 가액이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은 2,764만 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중형급 자동차 이상은 안 된다라고 들어가 있죠. 그다음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내가 임대를 거주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주택을 내가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면적 같은 것도 85 이하부터 85 초과까지 두 개 타입이고요. 5년에서 10년 정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 전환 후 당시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한테 우선권으로 분양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한테 이 주택을 네가 분양받아서 살 수 있으면은 네가 소유를 해라, 그 내용이겠죠. 또 분납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에 이 주택가액을 4번 나누어서 가격을 지불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임대료는 별도고요. 임대료는 별도로 지출되는 거고요. 거기에 주택가액만 4번 나눠서 납부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받는다. 그것도 일반 공급이라든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공급은 전용 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이면 월평균 100%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혼인기간 7년 이내면서 월평균 소득 100%, 또 부부 합산 120%, 그다음에 생애 최초 같은 경우도 근로자 중 입주자 청약 1순위여야 되고요. 납입금 6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주택 구입 사실이 없어야 된다. 사실 갖고 있다가 되판 이력도 없어야 된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 수준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월 평균 소득을 올해 이제 적용되는 부분은 작년 소득이겠죠. 봤을 때는 월 평균 소득 50% 이하부터 150%까지 따졌을 때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느 가구에 속하냐 보시고요. 소득 50% 이하부터는 280만 원, 310만 원, 346만 원. 이 표는 실제적으로 어디에 가서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득 수준, 관련된 소득 기본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주택을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정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7만 가구 이번에 뭐 공급한다고 얘기합니다. 내년부터 3만 가구씩 후년까지 6만 가구 사전 청약을 하고요.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진행되고 있는 남양주부터 현재 그 주변의 하남시까지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도 공적인 임대주택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앞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조건도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5년, 길면 10년 이상 될 겁니다. 그 사이에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의 주거를 내가 거주할 수 있을지를 또 계산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주거 안정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에 앞으로 내다보는 시장들 이거는 벌써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때늦은 현재 시작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집이 필요한 사람이나 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불필요한 또는 현재 불충분한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이 빨리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정리하겠습니다.